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나 중소기업청 같은 기관들이 나서 침체된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들에게는 창업 기회를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터를 잡은 청년 상인들은 전통시장의 활력소가 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는 지난해 10월 총 4개의 청년 점포가 들어섰습니다. 제과점부터 수제청, 파스타와 수제 캐러멜 가게까지 모두 시의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통해 자리를 잡은 겁니다. 1년간의 지원 기간 동안 마케팅 교육과 임대료 지원 등을 받아 자립할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상인들과의 유대를 통해 전통시장에 맞는 장사 수완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인큐베이팅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발짝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른 상인들도 정말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4명 청년 상인들을 정말 다 고루고루 예뻐해 주시는 그 모습들에 저희가 또 감사하고. 기존 상인들도 청년 점포들이 들어와 시장이 활기를 찾았다는 반응입니다. 젊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틀려지고 보이지 않게 변화가 되는 거겠죠. 변화가 되고. 하지만 또 다른 전통시장의 청년 점포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곳 역시 지난 2015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청년 점포들을 입점시켰지만 닭강정이나 포차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점포들은 가게를 비웠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에 각각 자리를 잡은 청년 점포들. 하지만 이들의 결과는 이렇듯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선 사례의 전통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 청년 점포에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은 반면 이곳은 인근 지하철역과도 떨어져 있는 데다 전통시장 깊숙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 청년 점포들은 매출이 크게 감소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워낙에 이 자리가 죽은 지가 오래된 그런 장소인 것 같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1,000원, 1,500원 들고도 쉽게 사먹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 시장에 오나 많죠. 뭐 어디 백화점에 뭐 어디 그런 데가. 서울시나 중기청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교육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업종에만 효과가 있었을 뿐 손님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업종은 침체된 상권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비우게 된 겁니다. 즉, 각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마케팅 교육과 안일한 상권 분석이 일부 청년 점포들의 폐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맞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조금은 생각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이제 경험 부족을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컨설팅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에겐 창업의 기회를 주고 전통시장에는 활기를 주기 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 이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